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이 모두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가 상승에 조선주도 크게 올랐고요. 최근 금융시장 둘러싼 불안 요소들 경기 지표 둔화 통해서 해소되면서 증시도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또 되어갈지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간 외에 특징주부터 한번 정리를 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AI 연구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AI 챗봇 관련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스트소프트가 9.98%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3천당 제약도 보도록 하면요. 9.97%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장 마감 후에 황반 변성 치료제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SC의 유럽 5개국 독점 판매권 그리고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엑스페릭스 9.89% 오른 모양새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총선 등판론에 따라서 이민 정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주민증 그리고 전자여권 발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보광산업 6.58% 올랐는데요.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해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 속에서 올랐습니다. 스톰테크 2.15% 오른 모습이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코스닥 상장 데뷔를 했는데 정규장에서 무려 73% 급등세를 펼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이제 이스트소프트 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어제 AI 관련주들이 시간에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오픈 AI에서 나온 인력들이 오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AI 관련주들은 AI 어떤 기술이 있는 것보다도 AI 서비스에 좀 약간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서의 행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약간 좀 하청 업체에 대한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방향성이 갈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AI 쪽에서의 이 전방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행보에 따라서 이 어떤 전망이나 실적 전망도 많이 바뀌는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AI 사업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16년에 약간 방향성을 세웠거든요. 뭐 그전에는 뭐 줌 인터넷, 뭐 이런 인터넷 어떤 운영, 이 포탈 이쪽에서의 사업성을 하다가 결국 이제 AI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부터 항상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이 올해부터 잘만하면 내년부터 실적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쪽과는 그전부터도 협업을 많이 했고 이 파트너십과도 유지를 많이 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쪽에서 행보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부분은 실적은 좀 향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스트소프트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관계가 가장 좀 밀접하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의 시간에서의 상승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는 뭐 AI 휴먼 개발이나 그리고 뭐 다른 AI와 같은 이 스튜디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AI 쪽에서의 투자 기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실적을 거둬들이는 부분의 시기가 언제 올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하는 관점을 AI 쪽에서의 종목들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이스트 소프트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우선 뭐 시간으로는 많이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1차적으로 한 15% 정도로 해서 1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변동성은 좀 심할 거예요. 네. AI 관련 종목에 대한 부분이 오늘 곧 변동성은 좀 심할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16,000원 됐을 때는 뭐 일부 어떤 뭐 실현을 이제 이익 구간에서는 실현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샘 올트먼 사태가 사실 조금 앞으로도 뉴스 플로우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0억 그리고 4,3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순매수를 해서 1,700억을 담았는데요. 외국인이 또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눈에 띄는데요. 무려 24거래일째 외국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라이신 업황 호조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G 이니시스 1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14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미르4 그리고 미르M이 중국 출시를 했는데 이 업사이드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골프존 12거래일 매수하고 있고요. 4분기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11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내년 엔터주에 빅그로스를 담당할 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속적인 회원 유입의 푸드나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무려 42거래일째 기관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17거래일 내리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긍정적인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 수출 그리고 신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KH바텍은 12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토비스 9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 한화솔루션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역시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비스의 경우에는 5분기 연속 잭팟을 터뜨렸는데 개화하는 전장 디스플레이 이 사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존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주가가 거의 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네, 8월 중순부터 네. 지금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좀 11월 초부터는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유가 이제 골프존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그전에 좀 많이 높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3분기와 특히 이제 4분기 때가 전통적으로 이제 3분기 때 많이 비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간 구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우선은 지금 3분기 때 가맹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이 3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17%좀 늘어났었고, 라운드 수 같은 경우도 6%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 GDR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아직까지 그 투자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도 3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GDR 사업도 그렇지만 골프존이 지금 투자 비용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해외 사업 부분, 그러니까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적인 어떤 매수세나 어떤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심지어 외국인이 최근에 사는 이유 같은 경우가 뭐 저가 매력도 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투자는 이 GDR 쪽에서의 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신제품이죠. 이 투피전 NS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시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기존의 뭐 가맹점 수, 라운드 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실적도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전에 뭐 2021년, 2022년의 주가에 대한 그 어떤 그 영광은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전망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골프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격 접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뭐 증권사들 지금 그 목표 주가를 이렇게 높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중장기적으로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겠지만 뭐 주가 하도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최근 낮추면서 12,000원까지 좀 떨어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골프존의 최근 5개년 동안의 이 평균 PR이라고 할 수 있는 10배 한 중반 정도를 제시해서 한 게 그래도 12만 원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분명히 저평가 영역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지금 10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좀 10만 5천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해외 사업부 그리고 신제품의 판매량과 함께 좀 생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이제 8만 3천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보수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골프존은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한국과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관계로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라고 하는 점 속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KH 바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해서도 한 230% 이상까지는 증가는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굉장히 좀 높았죠. 네. 왜냐면 이제 폴더블 출시에 대한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았던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은 뭐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제 선방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판가 상승 효과가 그나마 좀 시장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충족을 그래도 좀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KH바텍도 일반적인 이 메탈 케이스, 뭐 스마트폰 사업, 뭐 이쪽으로 좀 그 이미지가 좀 강하지만은 많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어떤 FPCB 이런 사업에 대한 영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단을 했었고 또 이제 이 힌지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개발이나 또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마트폰 쪽이 이 하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 특히 좀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기는 것보다도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스마트폰 이제 관련주들도 맞춰야 되는 게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KH바텍처럼 이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 KH바텍의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보다도 KH바텍의 사업 구조로 많이 좀 이 변형을 했던 그런 상황이 안정적인 이 실적을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 한마디로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KH바텍이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 어떤 티타늄 또 이제 메탈 쪽에서의 이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KH바텍에 대한 이 폴더블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이폰에서도 지금 고사양에서는 티타늄 메탈 프레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KH바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플라스틱에서 메탈 케이스로 결국은 바뀌는 상황인데 네. 이쪽에서의
이런 부분에서 본격적 양상이 된다고 한다면 실적도 기대감이 되고 그럼 증권사도 좀 그 목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는 지금 24,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목표가 17,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를 14,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17,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바텍 살펴봤고요. 오늘장 공략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항공도 지금 10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국제선 운임도 원래는 좀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3분기 때가 국제선 운임이 좀 그 플러스 상승세로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선 노선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좀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큰 무리는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이 대한항공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론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뭐 부채 비율도 지금 20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과거와 다르게 뭐 신용등급도 상향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내적으로 좀 좋아지는 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주가가 지금 10월 중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뭐 아시아나 쪽과의 이 합병이나 이런 우려감이 7월부터 주가 너무 많이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 상승이 어떤 실적이 좋아지면서 간다는 것보다도 너무 우려됐던 부분이 지금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7월 달에 어떤 최고 주가라고 할 수 있는 뭐 26,000원대는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좀 갈 가능성도 네.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뭐 통합 인수 과정이 선 넘어 선인 점은 있지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네. 해주신 부분이고요.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한항공 살펴볼 때다 목표가 2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7월부터 중간에 많이 좀 빠졌었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월부터 19,000원대에서 주가가 22,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가게 되면 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은 이유가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여력이 크게 좀 빨리 이루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 회복에 대한 과정은 분명히 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3분기 때 국제선 운임이 킬로미터당 지금 135.7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5%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이 장거리 노선이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국제 운임은 계속 올라가면서 이 대한항공의 실적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1차적 목표가는 지금 2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렸던 이 낙폭 회복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추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었고요. 골프존, KG바텍,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